자, 이번에는 이제 주택자금 공제 중에서 마지막이죠. 이제 월세세 공제는 즉 뒤에서 할 거고, 소득 공제 중에서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 대상을 봅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주택을 담보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주여부와 관계없다. 무슨 말이냐면 세대주가 만약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자금에 대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이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세대원 같은 경우에는 공제해주더라도 이때는 세대원은 무조건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험을 적용한다. 그래서 세대원 같은 경우 어떻게 입증하느냐? 보통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등본 같은 경우에는 뛰는 날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고, 초본을 띄워보면은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등본 초본을 가지고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으로 입증한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하고, 전세보증 대출 같은 경우는 주거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보증 대출도 인정해줬었죠.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단독주택이나 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얘네들 주택의 경우만 인정한다. 오피스텔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제 제외 대상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과세기간 종료 현재, 얘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중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은 과세기간 중에는 잠깐 동안 2주택자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하나는 처분하고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오죠. 파란 색깔 보시면은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현재 1주택이면은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 차입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이제 차입금. 두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 두 개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얘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하는 과세금부터 공제배를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발생했던 이 상환액은 인정해주고 이 과세금부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제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차피 홈택스 갖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홈택스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딱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600만까지긴 한데 보통은 15년 이상 계약을 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뭐냐면 소유가 본인 소유고 본인 이름으로 차입하면은 본인 통장에서 원리금 상환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해당 원리금 상환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보세요. 본인하고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보통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은 대출은 한 명한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 이름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본인 통장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나면은 그것도 역시 공제해준다. 이거고, 반대로 말하면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르다. 본인이 소유했는데 차입자는 배우자야.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본인이 연대 보증을 쓴 다음에 배우자 이름으로 차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와 차입한 사람이 다르고 실제로 돈은 배우자 통장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나갈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게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연대 보증을 써서 본인 명의로 차입했어. 그럼 어떻게 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시면은 자, 본인 명의로 취득했는데 차입은 본인 배우자 따로따로 이제 같이 이제 일부분씩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본인 통장에서 나간 원리금 상환액만 공제해준다. 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하고 제3자가 공동으로 취득했으면은, 그리고 차입도 본인하고 제3자가 공동으로 이제 차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준다. 그래서 이거 세 종류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이자 상환의 공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별도의 또 다른 이제 소득공제로 이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